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네. 뭐 아까 국회 연결할 때 한지희 기자 얘기도 그렇고요. 저희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이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안에 이종배 의원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일단 이채익 의원 그리고 민주당 반응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빠루등 폭력과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은 수사하지 않고 유독 제1야당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소환을 하는 문제를 제1야당 국회 행안위 간사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임위 활동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경찰 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명백한 외압입니다. 사상 초유의 동료 의원 감금 행위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의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외압이다, 아니다. 간단하게 두 분의 한 줄 평 저희가 듣고 나서 본격적인 그 한 줄 평에 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 해주시죠. 행안위 간사가 모니터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는데 예.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셀프 모니터링, 네. 셀프 모니터링.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녹피의 가로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루알. 예. 녹피가 일단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셀프 모니터링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는 이제 경찰청이 행안위 소속입니다. 예. 특히 이 야당 간사라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여당 간사보다도 영향력이 큽니다. 경찰 부서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승진 인사까지도 좌우하는 자리였습니다. 과거에. 아, 행안위에서 그런 지금은 안 그렇겠죠. 예, 예. 근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상당히 영향이 큰 직책이 행안위 간사예요. 예. 근데 이번에 특히 이채익 의원이 고발 당사자잖아요. 예. 고발 당사자고 이번에 불법 폭력 문제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수사 자료만 달라는 게 아니라 수사 담당자가 누구냐까지도 이름까지 연락처. 연락처. 그 사람은 이제 찍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쪽 용어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러면 뭐 경찰청 관계자나 담당자에게 이런 거 제대로 수사하세요. 뭐 그런 외압 말은 안 했겠죠. 예. 그러나 그 자료를 요구했고 수사 담당자 명단까지 달랐다라는 것은 결국은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외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피의 가루알. 예, 궁금합니다. 녹피의 가로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 이제 사슴 가죽에다가 예. 이 한자로 왈자를 씁니다. 예. 그래서 사슴 가죽이 사슴 녹자에. 예. 이게 부드럽거든요. 예. 길게 들이면 왈자가 일자가 돼 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왈자, 이렇게 보면 일자. 말과 다시 일. 말씀드려가지고 같은 사안인데 여당, 야당이 정반대로 해석하는 이 사안을 사실은 이제 좀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에서 이제 제가 녹피의 가로알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일단 이렇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질의를 하기도 해요. 대정부 예. 질의도. 이럴 때 예를 들어 검찰의 경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예. 또 의견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관례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들고 왔을 때 사실은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핵심은 뭐냐면은 이 사건을 그러니까 고소고발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표면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내심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결과를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안이 없이 나경원 대표가 합의안 들고 갔으니까 이제 1차적으로 거부를 했던 거거든요. 네. 이 문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행안위 이채익 간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을 해서 이 문제를 수사함을 알아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문제를 이제 이것이 외압이냐 아니다라고 물어보면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관행이 있었으니까 본인은 외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다만 아까 우리 그 보도에도 나왔듯이 수사 담당자가 누구고 주소가 누구고 전화번호 이거는 외압 소지가 있죠. 이거는요.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이거 물론 이제 아까 유 박사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진급에 많은 영향을 줬죠. 국회에는 요즘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국회가 어떤 인사권을 갖고 이제 휘두른다 이제 그런 생각은 경찰도 안 할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담당자의 어떤 개인 신상 정보까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밖으로 흘러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짝 폭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밤에 뭐 외압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좀 굉장히 미흡했다. 다만 과거에 같이 이 문제는 경찰이 단호하게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뭐 관행이고 이것이 법입니다라고 딱 거절했으면 되는데 이 문제를 굳이 또 밖에다 알려가지고 마치 자유한국당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알려지고 또 민주당에서 외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여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익 의원도 이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비공개로 조사 요구를 한 건데 왜 이게 외부에 알려졌나 이 경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 행안위 간사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재주는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다 자료를 채야죠. 기본적인 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뭐 시크릿한 이런 건 그 정도 안 줄 해야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안 주면은 상임위의 간사가 요구하는데 그걸 안 준다는 국회는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기간이. 예. 근데 그걸 만약에 줬는데 이것을 결국은 수사 담당자 명단까지 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경찰 쪽에서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분위기상 감지를 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하여튼 외부에 알렸는지 아니면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실을 알릴 수밖에 비공개지만 이 부분을 하여튼 간접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수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고익 주책이 아니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쯤이면 분명히 이 기사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당연한 상임위 활동이라고 지금 이채익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행안위 야당 간사나 여당 간사들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어떤 질의를 했고 그 내용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걸 분명히 조사해서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통상적인 활동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럼요. 사실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혹은 검찰에다가도 이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요구하는 것 자체는 상임위 활동에 맞아요. 정상인 활동. 신상 요구나 이런 부분에 근데 대해서는 다만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도 대항할 요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이 문제가 수사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면은 어느 국회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깔끔하게 끝날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 외부에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 심지어는 뭐가 달라고 했냐면 담당자 연락처가 달라 하더라. 이건 분명히 외압이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조금 대응을 잘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고소 고발건이 의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야당에서 한국당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집권 세력부터 수사를 해라. 표적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부분 해결돼야 국회 될까 보시나요? 선진화법이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 폭력 방지법이에요. 하도 많이 싸우니까 국회의원들끼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만 넣으면은 하여튼 날치 통과하고 몸싸움을 해서 국회 본회의장 점거하고 밀어내고 폭력도 있었고요. 치료탄도 쐈던가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볼상사나운 부분들을 없애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이란 말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뜻 결국은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이 동의할 경우에 이제 일정 기간, 거의 1년 가까이 기간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수의 어떤 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관련 법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걸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설마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뭐 국회 선진화법을 잘 아는데 무서움을 아는데 그렇게 들어놓고 폭력을 할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 성격이 워낙 중하니까 한국당이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고소고발되는 사람들은 108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양당이 다. 예. 뭐 한국당, 뭐 미래당, 그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까지 다. 예. 근데 이들이 이제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아서 이제 만약 기소가 돼서 하게 되면은 이 상당히 법률이 엄격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 사례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이 상당히 엄격하게 할 확률이 큽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악의적인 과정을 벗어나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같은 경우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그리고 뭐 재판 당선된다 그래도 그게 무효형으로 네. 확정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일은 저질러졌지만은 실제로 법률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정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의원들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 좀 바꿔서요. 정개특위, 사개특위 선택을 해야 되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앞서서 민주당이 과연 이번 합의를 할 때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가 있었으니까 사실 예상을 못했을 때고 이렇게 반발이 심할 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반발이 있을 건 알았겠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언론에도 알려진 바대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심상정 위원장하고 다 사전에 이렇게 네,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의 특성상 네. 충분히 설명했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있었을 예. 텐데. 그리고 아마 심상정 위원장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봐드려졌어요. 근데 이제 근데 어디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사개특위위원장과 정개특위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데 심상정 위원장이 양해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갖고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를 갖게 되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문제가 혹시 물건할 게 아닌가 싶으니까 본인은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개특위위원장의 사임을 제출을 안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뭐 버티기 전략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이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 원내대표 연설에도 보듯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개특위위원장은 아마 민주당이 아마 가져갈 겁니다. 다만 정개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선거법 자체가 통과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더라도 법안심사소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잡게 되면은 법안심사 소위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거거든요. 소소위도 어렵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내심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민주당도 이 법 통과되길 바라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안 바라고 유일하게 바라는 데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정의당밖에 없어요. 실익도 그렇습니다. 실익도 정의당 외에는 각 당 나머지 4당 전부 실익이 하나도 없는 제도인데 이거를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도 내심 오늘 원내대표 연설에서 뭐 선거법 통과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아마 자당 의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내부 압력은 받고 있을 거로 이렇게 예측은 되어집니다. 네, 정개특위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만 선거법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러나 저는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까 법사에 얘기하셨지만 이건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됩니다. 과반이면 통과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50%밖에 권역별 비례성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그 단순 다수제라든가 승자 독식 문제 그리고 사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쇄하는 효과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구도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는 권역별 비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PK나 영남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과다대표성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20% 30%의 그럼 이제 차점자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권자들. 그 표는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뭐 41%로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39%가 떨어지고요. 이런 건 실제로 어떤 정당이 과다대표되는 케이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50% 권역별 비례대표제지만 이것이 만약에 본회의에서 회부돼서 통과된다 그러면은 이건 정치 구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선거 네. 구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뭐 내년에 뭐가 된다, 후년에 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양당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비례성이라는 부분은 유럽에서 봤을 때 예. 이 선거 제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합니다. 유럽의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 제도의 개혁과 개편이 실제로 유럽의 선거 제도의 역사예요, 실제로. 우리 굉장히 늦은 거죠. 늦은 거고 우리는 독일식의 어떤 그런 차용한 것인데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민주당이 만약에 이 부분을 관철시켜 나간다 그러면은 네.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진보적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남에서 좀 손해를 본다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PK라든가 수도권에서 상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더라도 의원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네. 관철시켜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제 야3당 그러니까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은 좀 달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개특위 여기를 자유한국당의 위원장을 가져가면 청와대에서 추구하는 그 사법개혁 이 부분의 동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상당히 예.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제 범보수 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자체가 그다음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반대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예. 옥상 5기 때 반대하는 거고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제도하고 한국 제도를 자꾸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안 맞다는 거죠. 미국은 원래 주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예. 경찰도 저희 자치경찰이거든요. 예. 거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FBI가 따로 생겼지만 나중에 한국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이제 외국의 제도를 좋다고 해가지고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제도 안 맞다라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범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사권 조정은 좀 이르다. 예. 그리고 현재 또 우리나라 이제 경찰의 어떤 이런 말 경찰 폄훼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 몇 가지 경찰 조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 피해가. 라는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사개특위 위원장을 갖게 되면은 아마 사법개혁 문제는 다음번 국회로 다시 또 이월되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집권 후반기가 되고 동력은 또 동력 떨어지고 다음번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고민이 심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제 유 교수님께서 그 유럽의 이 대표성 강화 예,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제도라는 것도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유럽은 대부분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전부 다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당제를 위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거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를 취득하다 보니까 대통령제가 가장 잘 맞는 궁합은 사실은 양당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안 맞다. 예. 그런 차원을 좀 이렇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내일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슈를 넘겨서 북한어선 오늘 오후에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대신에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좀 의혹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국무조정실의 차관이 얘기를 하지 예.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사과 표명을 했고 가장 저도 궁금했던 게 왜 2명은 돌아갔느냐라는 거 아니었어요. 예. 2명은 귀순했는데 2사람은 돌아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무조정실 차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예. 원래 2명이 귀순할 의사가 있었고 2사람은 귀순할 의사가 없었는데 왔다가 돌아왔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전향적으로 발전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돌아가겠다는 사람을 잡아놓으면 그건 강제 납치예요. 예. 반인도주의 처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그것은 잘 판단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는 거고 남을 사람은 남은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선이 간첩선이 아니었냐라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육로투를
하는 그 조그만 선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첩설 확률은 상당히 적었다. 그리고 인민복을 입었던 것도 통상복이었다. 이런 설명들을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문제는 잘 짚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뚫렸다라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야, 그럼 간첩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거 아니냐 이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이냐, 어떻게 경계 태세를 확립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사안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예. 이 사건은 그러니까 처음 이런 사건을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 저는 이 사건이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9.19 군사합의 있었지만은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발전되면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순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이 예를 들면 남한을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경험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각 부처라든가 유교적 협력도 안 되고 상당히 우왕좌왕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종합적인 능력을 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언론에서 아주 엄중하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왜 자꾸 뭔가 다르냐 얘기가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은폐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방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뭐 정부 발표할 예. 때 이제 예. 가장 간편하다고 다 빼고 하나 삼척항 인근이라고 한 표현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삼척항하고 삼척항 인근하고는 작전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예. 삼척항 안까지 들어왔다는 거하고 삼척항 근처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했다는 거하고 차이가 달라지는데 마치 이것이 군의 작전 개념을 모르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다고 얘기할 발표하는 저것을 과연 발표를 듣는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렇듯이 국방부가 발표한 게 삼척항 인근이라 했거든요. 예. 이거는 국방부가 자기의 책임을 군이 자기의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저렇게 발표했다. 근데 그렇게 발표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혹시 청와대가 좀 개입한 게 아니냐. 예. NSC까지 보고가 됐을 텐데 특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최초 보고는 아마 국정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에서 혹시 이것을 좀 이 기자들이 쓰는 말로 이게 좋은 표현이다 마사지를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혹들이 이제 도착했다라는 예, 표현은 예. 너무 놀라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제 국정조사 필요 없다고 하면서 상임위나 아니면 뭐 대정부 예. 조사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 차원이 달라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하는 것에는 자료 제출부터 해서 답변하는 것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과 자료가 나올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자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더해서 민주평화당도 5.18 특별법 협조해주면 동참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국정조사가 열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혹시 예상하십니까? 오늘 이제 정부 발표, 정부의 예. 설명 이 부분들을 국민들을 얼마나 납득시켰느냐 설득력 있게 그리고 이후에 취한 국방부라든 정부의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과거에 예를 들면 상당히 은폐 축소 의혹을 받았던 부분들이 해명이 됐느냐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포인트 부분들이 국민들이 납득했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이상하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상하다라는 의문이 되면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국정조사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오늘 뭐 여론을 봐야겠지만 오늘 하여튼 국무총리 차장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설득력 있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